네, 맥주 덕후, 맥덕이라고 요즘 부르는데요. 맥주 덕후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직 맥주가 이렇게까지 핫한 아이콘이 되기 전에 무려 10년 전부터 맥주 전문 블로그 살찐돼지의 맥주광장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한 블로거이시자 맥주의 모든 것이 담긴 책을 쓰신 맥주 스타일 사전을 쓰신 분이고요. 그리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맥주 강의를 제일 잘하시는 분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맥주 강의 잘하시는 토크살롱 위트 있는 한 잔의 첫 번째 노하우 전수자 김만재 원장님을 앞으로 모시고 첫 번째 순서 진행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김만재라고 합니다. 성수동의 어메이징 브루잉 컴퍼니라고 혹시 와보신 분 계신가요? 성수 말고도 건대랑 잠실에도 매장이 있습니다. 브루잉 컴퍼니, 보통 이제 맥주를 양조하다가 브루잉이고 이제 양조장을 브루어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브루잉 컴퍼니는 맥주를 양조해서 판매하는 업체들. 그래서 뭐 카스도 브루잉 컴퍼니가, 오비도 브루잉 컴퍼니, 하이트도 브루잉 컴퍼니, 맥파이, 더부스도 브루잉 컴퍼니, 저희도 어메이징 브루잉 컴퍼니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양조를 하지는 않았고 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먼저 조금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사실 이름 석자보다는 아이디가 좀 더 알려졌어요. 살찐돼지라고 합니다. 굉장히 아이디가 잘 어울린다는 평을 듣고 있어요. 동명의 이제 블로그 살찐돼지의 맥주광장이라고 하는 블로그를 10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블로그가 별게 아니고요. 그냥 뭐 매일매일 마셨던 맥주에 대한 시음기를 조사를 해가지고 올리는 약간 이런 형식이었는데 현재 2,000개 정도 시음기를 올렸습니다. 괜히 이 몸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독일에서 브루마스터 자격을 획득을 했고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제 초창기 크래프트 맥주, 수제 맥주 펍이었던 사계라고 하는 곳을 이태원에 설립을 했었어요. 그리고 뭐 여러 활동을 했고, 뭐 더비어 맥주 스타일 사전, 뭐 두산 맥바, 거치등 그냥 여러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아무튼 이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사람들한테 사실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공장에서 양조도 했고 매장에서 맥주도 팔아봤지만 조금 더 뜻깊은 일이 사실 사람들한테 맥주를 좀 알려주는 일인 것 같아요. 사실 공장이나 펍에서만 있으면은 많은 분들에게 맥주를 알려드릴 수가 없는데 이런 자리에 제가 초청해 주셔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너무 얘기가 길었는데 맥주 클래스의 목적은요, 그냥 오늘 맥주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그래도 우리가 좀 알아야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정보를 전달을 할 거고, 궁극적으로는 오늘 드리는 맥주가 메가 강조된 맥주, 호비 강조된 맥주, 효모 강조된 맥주, 이렇게 맥주의 재료가 각각 강조된 맥주들을 일부러 좀 준비를 했는데 나는 어느 쪽 취향인가 찾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지루하지 않도록 첫 맥주를 따서 시음을 해볼 텐데요. 앞에 있는 맥주 중에서 필스너 우켈, 캔 맥주 있죠? 그걸 한번 따서 옆에 계신 분과 앞에 계신 분과 통성명하면서 얘기를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엄청 좋은 맥주죠. 이 필스너 우켈 맥주. 사실은 이 맥주를 사람들한테 이제 주변에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좀 괜찮은 거 없냐? 추천해줘 라고 하면 사실 이 맥주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는 이따가 잠깐 언급할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꼭 먹어봐야 되는 맥주인지. 자, 조금 더 얘기를 처음부터 좀 차근차근 얘기를 이어나가 볼게요. 독일에는 맥주 순수령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맥주 잡지글이나 기사글 보면 맨 처음에 등장을 하는 게 독일에는 맥주 순수령이 있어서 뭐 쿵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00년 전에 독일 바이에른의 왕이 맥주를 만들 때 4가지 재료만 써라 라고 지정을 한 걸로 물, 메가, 혹, 효모가 4가지 기본 재료예요. 그래서 독일에서는요, 저게 가장 정석적인 맥주 재료고 저거 이외에 뭐 쌀, 옥수수 같은 다른 재료를 쓰면 그거를 맥주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술은 만들 수 있는데 그거 맥주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독일에서는 저 4가지가 가장 기본 재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알아볼 게 일단 물은 빼고 메가 맛이 뭔지, 호비 맛이 뭔지, 효모 맛이 뭔지를 알아볼 거예요. 사람들한테 많이 질문을 해요. 맥주는 뭐로 만들어지는 술인가요? 라고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보리로 만들어지는 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양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메가로 만든다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합니다.
그럼 보리랑 메가가 뭐가 다른지 좀 설명을 드리면 옛날의 맥주 제조 형태를 보면은 야생에서 수확한 보리를 바로 그냥 만드는 형식이었지만 현대로 넘어오면 중간에 메가 제조소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이 메가 제조소들 같은 경우는요, 그 야생에서 수확한 보리를 농장에서 수확한 보리를 한번 솎아내요. 품질 좋은 것만. 그런 다음에 그 보리 나다를 물에다 적시잖아요. 그럼 싹이 트거든요. 그럼 싹을 잘라낸 다음에 건조를 해서 완성을 시킵니다. 이렇게 완성된 메가를 맥주 양주장들에서 사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양주하는 사람들이 가끔 이제 비업계인한테 질문을 받을 때 너희 혹시 맥주 만들 때 농부들한테 보리 사서 맥주 만드니? 라고 그렇게 질문을 받는데 전혀 아니고요. 이런 제조소들로부터 사서 써요. 그래서 실제 맥주 메가 제조소들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한 100여 곳 넘게 있는데 맨 왼쪽에 있는 바이어만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저 브랜드가 거의 한 국내 우리나라 수제 맥주 회사에서 한 80% 이상의 업체가 쓰는 메가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메가고, 가운데 있는 건 미국 메가,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건 영국 메가. 영국 회사의 메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가를 사서 쓰는 기준은 뭐 스타일이나 품질이나 아니면 가격이나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알맞는 걸 사서 쓰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메가를 한번 가공을 하냐면요, 야생에서 수확한 물을 갖다가 바로 맥주를 만들게 되면 그중엔 벌레 먹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물에 젖어서 썩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로 맥주를 만들면 오늘 만든 맥주와 내일 만든 맥주의 퀄리티 편차가 왔다 갔다가 심하기 때문에 한번 메가 제조소에서 그거를 가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가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보리, 밀, 귀리, 호밀 등도 싹을 틔워서 배합을 시키는 건조로 완성을 하고요. 맥주 용도에 맞게 곡물을 시킨 게, 변형을 시킨 게 메가예요. 그래서 보리로만 맥주를 만든다는 표현이 좀 어색한 이유가 우리가 즐겨 마시는 파울라너, 에딩거, 호가든 같은 밀맥주 있죠? 여기에는 메가화된 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리로 만든다는 표현보다는 메가로 만든다는 표현이 좀 더 알맞다라는 게 그 의미예요. 그럼 메가를 왜 쓰느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발효주 맥주의 당원이 가장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 술이라는 게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주종이 달라지는데 혼합주 같은 경우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복수의 술을 섞어가지고 새로운 술로 탄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텐더 분들이 하시는 칵테일 같은 개념인 거고요. 증류주는 증류기를 들어서 높은 도수를 뽑아내는데 소주나 위스키 등이 여기에 해당하고, 발효주는 효모가 발효를 해야 술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샘플을 좀 보여드리면 실제 맥주 양주할 때 쓰는 효모거든요. 이런 형태로 패키징이 돼서 나와요. 얘를 흔들어 보면 액체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아메리칸 에일 효모라고 써 있는데 이 효모를 쓰면은 수제 맥주집에서 많이 만드는 아메리칸 페일에일이나 아메리칸 IPA 같은 맥주를 만드는데 딱 적합한 효모입니다. 근데 이런 효모 회사에 가면은 효모가 딱 라거랑 에일로 나눠져 있어요. 맥주 대분류가 라거랑 에일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에일 쪽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아메리칸 에일, 저먼 에일, 벨지안 에일, 잉글리시 에일 이렇게 또 나눠져 있고, 내가 어떤 맥주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효모도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는 형식이에요. 어쨌든 발효의 원리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효모가 당, 슈가를 먹고 발효를 해야 술을 만듭니다. 알코올. 그래서 발효가 꼭 필요한 거고요. 덩달아 이산화탄소, 맥주에 탄산감이 있는 이유겠죠. 이산화탄소도 발효를 통해서 만들고, 발효 부산물이라 해서 라거 맥주에는 잘 없고 에일 맥주에 많이 있다고 표현되는 소위 과일 같은 맛이나 향신료 같은 맛이 발효 부산물 맛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맥주가 술이 되려면 발효를 해야 되고, 발효에 필요한 효모의 에너지가 당인데 저 당이 메가에서 오기 때문에 맥주입니다. 만약에 저 당이 메가가 아니라 포도에서 왔다, 그럼 그 술은 포도주 와인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메가를 쓰는 이유가, 가장 첫 번째 이유가 그 이유고요. 효모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발효의 주역입니다. 그래서 이 매개체가 없으면 발효를 할 수가 없어요. 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또 하나의 맥주를 시험해 볼 거고요. 이제 좀 꽉 찼네요.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예, 두 번째 맥주인 바이엔슈테판 헤페바이스기요. 예,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맥주고 약간 키 두 번째로 크네.
배를 한번 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 맥주는 그래도 좀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사실 이 맥주랑 같은 타입의 맥주가 파울라너. 예, 그래서 평소에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4캔만 원 행사할 때 파울라너, 에딩거 약간 이런 타입 맥주 많이 드셨다면 그렇게 낯설지가 않을 거예요. 요즘 대중시장에서 많이 인기 있는 독일식 헤페바이젠 밀맥주입니다. 근데 이 맥주를 먹었을 때 뭐 좋든 싫든 간에 평소 라거에 없었던 약간 과일 같은 맛이랑 향신료 같은 맛이 있었다. 특히 이제 과일은 약간 바나나 같은 느낌으로 나왔다. 이게 뭐 바나나를 넣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발효 맛이에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발효할 때 나오는 발효 부산물 맛인데 이 발효 부산물 맛 중에서 그냥 크게 2개로 나누면 에스테르랑 페놀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에스테르는 그냥 과일 맛으로 표현되는 것들이고요. 바나나, 사과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페놀은 뭐 후추, 향신료, 뭐 정향. 그리고 조금 이제 무서운 냄새, 이제 치과 마취향 냄새. 약간 이런 느낌으로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밀맥주의 맛을 가장 결정짓는 큰 요인이고요. 그래서 의외로 밀맥주는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밀맛으로 먹는 맥주가 아니라 발효맛으로 먹는 맥주예요. 예, 그래서 이름이 밀맥주다 보니까 이 특이한 맛이 밀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밀은 그냥 마시고 나서 약간 입에 남는 고소한 느낌. 그게 밀의 맛입니다. 메가로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메가의 역할을 다른 역할을 하나 더 소개시켜드리면 맥주의 색상을 메가가 결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이블마다 아마 메가 샘플이 아마 3개가 있을 거예요. 뭐 확인을 해보시면 베이지색을 띠는 가장 밝은색 메가가 있을 거고 그리고 다른 메가는 약간 그거보다 불그스름한 기운을 띌 거고 하나는 그냥 완연한 흑색이에요. 근데 이게 메가가 품종이 달라가지고 생긴 결정이 아니라 아까 메가를 만들 때 싹을 틔운 다음에 잘라내고 건조한다고 했잖아요. 그 건조를 할 때 저온에서 하느냐 고온에서 하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밝은 메가는 한 70도 언저리에서 드라이만 된 거고 흑메가들 같은 경우는 한 200도만 없는 로스팅 드럼에서 굴렀다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 차이가 생긴 건데 이게 맥주의 색상이랑 어떻게 결부가 되느냐 그 3가지 샘플 중에 가장 밝은 색상 있죠? 그걸 위주로 맥주를 만들게 되면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금색의 맥주가 나와요. 네. 반면에 붉은 메가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갈색이나 붉은색 그리고 흑메가가 많이 들어가면 흑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를 잔에 따라 먹으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맥주의 색상을 딱 보면 아 얘가 어떤 맛이 나오구나 유추할 수가 있어요. 금색의 맥주에선 흑메가의 맛인 초콜릿 맛을 기대할 수 없는 이유가 흑메가가 들어가는 순간 저 금색이 안 나와요. 우리 그 미술 시간에 노란 물감 탄 데다가 검은 물감 떨어뜨리면 바로 색깔 어두워지는 그런 이치입니다. 근데 이거를 메가 맛이랑 좀 결부를 시키면 밝은 메가는 곡물이나 빵, 시럽 그리고 붉은 메가는 카라멜이나 커피 브라운 메가는 견과나 비스킷 그리고 흑 메가는 로스팅 커피나 다크 초콜릿과 같은 맛으로 나타납니다. 다행히 색깔이랑 어울리는 맛으로 나와요. 네. 그리고 메가의 또 다른 기능은 무게감과 질감에도 기여를 하는데 꿀물과 생수 중에서 무엇이 더 진득한가?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꿀물이 더 진득하죠. 왜? 꿀이 들어갔으니까. 꿀은 당분이죠. 그러니까 당분이 많이 포함된 액체랑 그렇지 않은 것에서 점성적, 질감적 차이가 나는데 이걸 맥주 용어로 바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이트 바디, 미디움 바디, 풀 바디 맥주가 있는데 풀 바디 맥주는요 막 10% 도수 10%짜리 막 초콜릿 커피 맛이 엄청 나타나는 막 흑맥주들 약간 이런 타입인데 액체인데 질감이 씹혀요. 굉장히 찰진 맥주들이 이제 풀바디에 속하고 라이트 바디 맥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일 흔하게 마시는 카스나 아사히 슈퍼드라이 등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아사히 슈퍼드라이의 이름을 곱씹어 보면 슈퍼드라이, 완전 안 달다. 그래서 슈퍼드라이 같은 경우는 당분의 느낌을 가장 줄이고 담백하고 개운하고 깔끔하게 떨어지게 만든 맥주이기 때문에 일식집에서 선호하죠. 왜냐면 그들이 판매하는 가라아게, 스시 약간 이런 음식이랑 매칭시키기에 부담이 없어요. 반대로 생각하셔가지고 초콜릿 커피 맛이 쩌는 풀바디 맥주랑 스시랑 먹는다? 되게 이상하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맥주 쪽의 하나의 학문으로 뭐 와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음식이랑 어떤 주류를 매칭을 시킬까 이제 푸드 페어링이라고 하는 학문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독일에서 양주도 공부하고 맥주 책도 스타일 책도 썼지만 개인적으로 제일 취약한 분야가 푸드 페어링입니다. 왜냐? 전 뭘 매칭시켜도 다 맛있어요. 그래서 푸드 페어링 취약합니다. 올몰트 비어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냐? 우리나라 맥주가 뭐 메가 비율이 적어서 맛이 없다 이런 얘기 굉장히 흔하게 나오잖아요. 그 메가 비율이 효모가 발효에 필요한 당분을 전부 메가에서 가지고 왔을 땐 올몰트, 그러니까 메가로만 만든 맥주다 라는 얘기고, 반면에 메가에 비해서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한 설탕, 쌀, 옥수수 등을 섞으면 메가 비율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맥스 같은 경우는 빨간 그림으로 나와 있지만 올몰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같은 회사에서 나온 다른 상품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나중에 광고 한번 보시면 맥주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 안 해요. 맥주 회사에서 유사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냥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중에 저 캔 한번 돌려가지고 이렇게 이런 성분 표시 같은 거 보면 깨알같이 적힌 글씨 보면 주류 유형이 기타 주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맥주보다 기타 주류가 세율이 싸고요. 아무래도 원재료 같은 경우가 메가보다 좀 더 저렴한 상품을 넣기 때문에 저 캐치프레이즈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맥주를 엄청 좋아하시지 않고 그냥 약간 기호적, 그냥 치킨 먹을 때 그냥 마시는 같은 그냥 술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사실 제가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요즘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저희 사무실 앞에 990원 아메리카노 그 파는 데가 생겨서 그냥 싸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커피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커피는 그냥 싼 거 먹어도 되지만 어떤 분한테도 맥주가 또 그런 존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사실 굉장히 좀 괜찮은 선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근데 맥주는 좋아하기 때문에 맥주에 많은 돈을 지불하기는 하지만요. 홉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홉은 또 지금 샘플이 아마 하나 더 있을 텐데 이 향을 맡아보시면 소위 수제 맥주라는 데서 많이 나던 향이 있을 거예요. 뭐 페일에일, IPA 같은 데 먹었을 때 나오는 향이 있는데 이게 홉입니다. 원래는 저렇게 솔방울처럼 생겼지만 얘를 틀에 놓고 갈아서 짜는 건데 가끔 호기심 많으신 분들이 얘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5분은 괴롭지만 5년은 기억에 남을 쓴맛이 나는 겁니다. 학습 효과 제대로 얘가 들어가서 맥주가 써지는구나 알 수 있어요. 드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맥주의 쓴맛이 창출이 필요하냐면 맥주의 기본이 되는 재료는 메가잖아요. 그래서 메가만 가지고 술을 만들면 단술이 돼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쓴맛을 가지고 와서 단맛과 쓴맛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맥주인데 스타일에 따라 단맛이 더 치고 올라오는 스타우트 같은 제품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쓴맛이 더 치고 올라오는 IPA 같은 제품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둘 다 낮고 효모가 치고 올라오는 방금 드렸던 밀맥주 같은 타입도 있을 거고요. IBU, 이게 양조 용어입니다. 인터내셔널 비터니스 오브 유니트라고 해가지고 맥주의 쓴맛 수치예요. 홉에서 기인합니다. 홉을 많이 쓰면 쓸수록 올라가기 때문에 수치가 높을수록 써요. 좀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파울라너, 블랑, 호가든 이런 밀맥주 타입들은 IBU가 15 정도 되고요. 필스너 오르켈 방금 드신 거 40, IPA 70, 카스 하이트 10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높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왜 조금 알아두시면 좋냐? 요즘 수제 맥주 파는 데들 많아졌잖아요. 좀 제대로 하는 데들은 메뉴판에다가 IBU 수치를 기록해주는 추세예요. 그래서 솔직히 아까도 그 MC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제 맥주집에 가면은 처음 보는 타입의 맥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뭘 시켜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 메뉴판에 IBU가 딱 있는 걸 보고 내가 쓴 맥주를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면 IBU 20 미만의 맥주 위주로 시음하시면 되는 거고, 반면에 필스너 오르켈이 좀 나한테 달어, 이제 약간 막 달어, 그러면 60, 70도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희 직원들한테 내부 교육을 했을 때 손님을 만약에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은 손님한테 쓴 거 좋아하냐고 물어봐서 싫다 그러면 20 미만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알아두시면 편할 거예요. 홉이요.
와인으로 따지면 포도랑 좀 비슷해서요. 품종이 엄청 다양해요. 한 400여 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혹 품종을 많이 알고 있는 게 지적 자산인데, 크게 그냥 큰 뭉뚱거리로 그냥 나라별로 알려드리면, 미국 홉들은 약간 망고, 구아바, 오렌지 같은 열대과일 시트러스 같은 느낌으로 나오는 반면, 체코 같은 경우는 풀이나 허브. 그래서 지금 체코 홉이 강조된 필스너 우드펠 맥주를 먹었을 때는 막 시트러스함 이런 건 없잖아요. 근데 이 다음에 IPA 맥주 시음해 보시면 막 엄청 과일향 폭발할 겁니다. 그리고 영국은 나무나 찻잎 같은 느낌으로 나와요. 그래서 헤페바이젠 지금 드신 맥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바이젠 혹은 바이스비어라고 설명이 되고요. 바이젠은 독일말로 밀입니다. 밀, 위트. 그리고 바이스 같은 경우 독일말로 흰색이에요. 그래서 전혀 맥주가 흰색은 아니지만 이 안에 효모가 깔려져 있는 거 효모를 섞어가지고 첨단해서 먹으면 좀 뿌얘지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흰 맥주다라고 불렸다는 얘기가 있고, 어쨌든 바이젠 혹은 바이스비어, 지금 아까 드셨던 맥주가 마음에 드시면 기억해두면 좋은 단어예요. 만약에 별로였다 그럼 멀리 하시면 되고요. 바이젠 바이스비어가 스타일 명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대중시장에서 좀 올라오는 맥주다 보니까 여러 오해를 낳았는데, 밀로만 만들어올 것이다. 이름이 밀맥주니까요. 근데 일단은 독일에서는 전체 곡물량의 50% 이상만 밀이 되면 밀맥주라 부를 수가 있어요. 나머지 50은 볼입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맛이 밀의 맛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주된 맛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약간 요쪽 계열의 맛이 다 효모에서부터 비롯하는 맛이에요. 그러니까 밀은 딱 빵 같은 느낌. 그래서 아까 다시 설명드리면 에스테르랑 페놀 맛으로 먹는 맥주다. 이게 전형적인 밀맥주의 캐릭터입니다.